네, 어제 삼성전자의 반등부터 시작해서 오늘 SK 하이닉스도 불을 뿜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 이후에 사실은 첫날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불을 좀 반도체가 뿜고 있죠. 자세한 얘기를 전문가하고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용수 HSL 파트너스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엔비디아 GTC 컨퍼런스에서 신규 제품이 나왔어요. 블랙웰이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부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기존에는 이제 호퍼라는 네. 이제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블랙웰이라고 차세대 제품인데 4나노 공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효율화돼서 네. 기존 대비해서 거의 5배 성능이 이제 AI 성능이 좋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칩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꾸리면 네. 전성비도 굉장히 4분의 1 수준으로 동일한 컴퓨팅 파워를 낼 수 있는 그 정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칩입니다. 컴퓨터 능력이 한 5배 정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전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전력 소비도 그럼 더 주나요? 네네, 맞습니다. 전력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칩을 쓰면서부터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열이 나는 게 굉장히 전성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공랭식, 네네. 기존에 그냥 에어컨 틀어가지고 이제 열을 낮춘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제 액체 같은 데다가 서버를 담궈서 네. 열을 낮추는 그런 거를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액침 냉각과 관련된 주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런 신제품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는 CPU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GPU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GPU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GPU라는 거는 그래픽 네.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이고요. 이게 이제 2010년대부터 AI 기술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AI라는 기술이 처음에는 다 프로그래밍해서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컴퓨팅 파워를 주고 이제 기기가 AI가 스스로 학습하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바뀌게 됐고요. 네네. 그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 기반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CPU 기반으로 모든 게 연구 개발이 되다가 딥러닝 기술부터는 이제 CPU 대신해서 GPU가 메인이 되게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지금 우리 뜨고 있는 챗 GPT라는 기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는 이 약자인데요. 2017년부터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으로 되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은 고성능의 GPU, 제너럴 퍼포스 GPU가 많이 필요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를 보게 된 거죠. 자, 이제 GPU가 어떻게 쓰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고 기술적으로야 좀 어렵기도 하고 이걸 다 알려면 과거까지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GPU 하면 무조건 HBM, 엔비디아 하면 HBM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HBM과 관련돼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랑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 이어질지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GPU하고 네. 원래 같이 가는 그 D램이 원래는 GDDR이라는 그 그래픽 D램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AI 성능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굉장히 대역폭이 큰 메모리가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GPU하고 이제 D램 아파트입니다. 이게 D램을 수직으로 8층을 쌓아서 이제 옆에 딱 붙여 놓는 건데요. 그만큼 이제 메모리 대역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기존의 그 인풋 아웃풋 수, 그러니까 그 대역폭이라 그 채널 수가 32개에 불과했는데 HBM이 되면서부터 1024개로 완전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성능 메모리가 옆에 딱 붙어서 GPU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금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지금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여기 이제 시장에 진입한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이제 삼성전자가 네. 이번 밸류 체인에 들어오는 걸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부터 이제 삼성전자 밸류 체인들이 많은 주가 흐름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D램 한 8단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성이 이번에 12단을 쌓은 걸 실물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경쟁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마이크론도 언급을 조금 하셨단 말이에요. 마이크론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독점하던 시장에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는 건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올해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물량의 거의 한 10분의 1
그 정도밖에 담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담당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이 밸류 체인 안에 들어오는 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마이크론이 규모 면에서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 주도의 칩스법 그리고 이제 인텔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네. 그게 혹시나 또 마이크론 쪽으로도 미국 정부가 많이 밀어주면서 이런 경제 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하고 국내 업체들하고의 차이가 좀 많은가요? 최근에 기술 유출 뭐 우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따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산 능력만 갖춰지면 바로 따라올 수 있는지 상황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지금 네. 이게 그 HBM을 새 회사 다 만든다고 하고 있지만 수율이나 성능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는 GPU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GPU 자체가 열이 많이 나잖아요. 아까 우리 액침 냉각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도 결국 열을 낮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고 있는데 이런 발열 성능이나 수율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수율이나 성능, 특히나 발열 성능 면에서는 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기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네네. 네, SK 하이닉스는 MR 머프라고 해서 매스 리플로우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네네. 네. 하여튼 뭐 굉장히 그런 좋은 공법을 예, 예.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NCF라고 해서 논 컨덕티브 필름, 그러니까 필름을 가지고 칩을 적층하는 기술인데요. 네네네. 그게 아무래도 열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GPU에 채택을 해보면 이게 SK 하이닉스 수준의 성능이 나올까 이런 좀 의문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좀 기술적으로는 더 앞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이제 젠슨 왕이 삼성전자 제품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반기쯤 되면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HBM 제품을 공급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저희가 기대해야 될까요? 오늘 뭐 주가가 거의 8만 전자 가까이 가긴 하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 네. SK 하이닉스 독점으로는 HBM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쨌든 물량은 부족하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신규 칩이 이번에 2분기에 나오는 게 H200이라는 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B100이라는 칩이 조만간 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은 이제 주력 칩이 H100이라는 칩이에요. 작년에 나온 거. 요게 HBM 80GB를 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H200 같은 경우는 141GB를 쓰고요. 그리고 B100 같은 경우는 192GB를 씁니다. 그러니까 2.4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SK 하이닉스 독점 구조로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SK 하이닉스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2배 캐파 증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독점 구조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젠슨 왕 CEO 입장에서는 빨리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물량을 어느 정도 이원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제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맞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반도체 전반으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이 대표님께서는 지금 투자해야 될 입장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세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어제 시장이 네. 되게 중요한 기점이었고요. 삼성전자가 큰 어떤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오늘 종가에서 SK 하이닉스 밸류 체인하고 삼성전자 밸류 체인을 잘 비교해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보면 유진테크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라든지 뭐 DNF라든지 그리고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무래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삼성전자 밸류 체인 주가들이 어제부터 오늘 막 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까지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는 삼성전자 밸류 체인 중에서 좀 그동안 쌓아져 있던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조만간 이제 업사이드를 네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만 넣고 보면 그간 네네. 너무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움직였으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좀 보자. 너무 소외돼 있었으니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어제 약간 소외됐던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불을 뿜고 있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좋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가면 시장 전체는 또 같이 움직여 주겠죠. 오늘은 반도체 전반적인 얘기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